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한창입니다. 자, 첫 번째 대회전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충청과 그리고 부울경에서의 경선이 있었는데요. 자, 어제 부산에서 일정이 다 끝났는데 새벽 밤새 달려오셨습니다. 자, 지역구는 서울 은평이신데 아니, 네. 서대문 을.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예. 네. 오시는 건 불편이 없으셨죠? 예, 그래도 가까운 편이었어요. 예. 저희 고향에 모셨을 때 죄송한 분들이 있는데 서대문에서 오셔서 좀 덜 죄송합니다. 김영호 최고위원 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밤새도록 부산에서 오신 거예요? 마지막은 창원에서 이제 출발했죠. 경남이었군요. 했으니까요. 네네네. 부산, 울산, 경남. 마지막 그 합동유 세장이 경남 국립 창원대였거든요. 창원 국립대였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거 유세 마치고 한 8시쯤에 출발하니까 새벽 한 2시쯤. 아이고 못 주무시고 그냥 네네. 또 오셨습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주말 그 전당대회 결과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제가 일단은 아주 저조한 성적을 거두어서 예. 사실 저는 뭐 예상을 좀 했어요. 저의 승부처는 따로 있는데 우리 이제 지지자분들이 네. 굉장히 좀 마음 아파해서 음. 또 거기 제가 자칫 잘못하면 이 패배주의에 빠지면 이게 사표가 될까봐 투표를 안 해주시거든요. 그러나 어저께까지 충청 불경을 네. 다 개표했는데 그 전체 수가 약 20%가 안 됩니다. 약 한 17% 정도 개표된 걸로 알고요. 네. 이제 다음 주가 강원, 네. 제주 그리고 인천, 네. 그 지역도 다 개표를 해도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 8월 17일이 이제 전당대회잖아요. 마지막 주가 저 슈퍼위크거든요. 그렇죠. 그때가 70%를 개표해요. 그러니까 수도권. 거기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이기는 네. 겁니다. 우리 저 김용호 의원님은 서울시당 위원장도 네, 지내시고 서울시당 위원장이기도 하고 예. 또 제가 전남 장성에 본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마지막 승부처에서 뭐 승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수도권 인천도 있고요. 네. 뭐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박갈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충청과 부울경에서 조금 부진했던 이유를 네, 그 네.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미리 다 우선은 짐작을 하신 건지. 아니요, 조금 이제 저는 제 생각보다는 기대 이하여서 저도 네. 좀 놀랐는데요. 네. 일단 개파색이 좀 옅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라인업이 네. 딱 짜진 건 아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정청래 후보 측의 그 3명 네. 친청 후보들은 네. 야 정말 놀랍게도 기계적으로 이 표가 정청래 대표의 표가 정말 잘 분산이 되더라고요. 야 그게 이제 아마 생일별로 지정했던 그 가스라이팅의 교육 탓인 것 같은데요. 예. 정말 완전히 기계적으로 최민희 후보에게 이제 가장 먼저 최민희 후보에게 표를 주게 돼 있잖아요. 그쪽에 네. 최민희 후보, 한민수 후보, 이성윤 후보에게 네. 최민희 후보가 이제 최다 득표를 하는 것은 일단은 묻지마고 최민희 후보에게 한 표를 주라고 예. 일단 이제 지침이 내려졌으니까 예. 그렇게 가는 거고 예. 나머지 이성윤 그리고 한민수 후보인데 실제로 이성윤 후보, 한민수 후보가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불경에서도 어느 정도 이 당선권에 들어가는 지지율이 나오는 것은 정청래 후보의 표가 기계적으로 잘 분산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뒤집으면 확장성은 없어요. 네, 확장성은 없죠. 예. 다만 이제 이게 지금 확장성이 문제가 아니라 예. 13% 전후에 득표를 하게 되면 지도부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5명 안에. 네네. 예. 근데 저는 이제 사실 그런 라인업이 제대로 짜여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제가 뭐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한번 다시 그래도 제 기반이 있었던 호남과 또 네. 서울 그리고 이제 김민석 송영길 대표와의 관계도 네. 어떤 뭐 노선의 연대를 예. 통해서 한번 막판 뒤집기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친명 후보시잖아요. 그럼요. 예, 네. 친명 후보시고 또 5명의 친명 후보가 다 지도부에 들어가길 바란다면 당연히 김영호 후보도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치에 또 맞아 보이고요. 네, 예. 그 제가 유일한 삼선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다 초선 중심. 근데 원에 한 분이 계시고 네, 초선이 6분 네, 그리고 5분 그리고 네. 이제 재선이 최민희 의원이고 유일한 삼선인데요. 네, 제가 이제 지난 지도부를 보면 네. 이 초선 중심으로 돼 있을 때 초선이 뭐 패기도 있고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축구로 따지면 남미 축구예요. 개인 드리블로 해서 예. 이 공격 포인트를 자꾸 늘리는데 네. 이제 3선 정도가 되면 이제 미드필드거든요. 초대선들에게는 볼 배급을 잘해서 스타 플레이어로 만들어주고 만약에 후방이 뚫리면 열심히 또 뛰어가서 네. 어처구니 없는 실점을 막는 그러니까 박지성의 역할을 제가 해야 되는데 네. 아마 제가 만약에 이번 최고위원회에 못 들어가게 되면 저는 저가 못 들어가서 걱정이 아니라 정말 우리 당 특히 다가올 총선 정말 저는 걱정입니다. 네. 전에 어떤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사실 관료들한테 속아 넘어가지 않는 의원은 한 3선은 돼야 한다. 그런 네, 얘기가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선이나 초선은 쉽게 관료들 장단에 춤을 추게 되고 그래서 호라상 넘어가게 된다고 그럴 수도 하는데 있죠. 네.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 3선부터인데 네. 사실 다선 의원이 없다는 점이 너무 아쉽고 좀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다선 의원들이 못 나오는 분위기죠. 왜냐하면 이제 초선 의원님들이 주로 나오시니까 네. 혹시라도 떨어질까봐 순위에 네. 못 들어갈까봐 그럼 예. 이제 망신당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부터인가 다선 의원들은 전당대회 출마를 못 해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왜 나갑니다. 나오셨어요? 정말 너무나 걱정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 면면을 보셔야 돼요. 네. 이 최고위원회를 들어가는 것이 순수한 목적도 있지만 자기 지역구 총선을 방어하기 위해 나가는 경우가 사실 다수거든요. 뭐 네. 대표적으로 최민희 그 후보가 그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네, 이게 지난 지도부도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은 경선을 안 한다라는 지금 공식이 있거든요. 네. 그걸 깨야 됩니다. 예. 아니 최고위원은 당을 구하기 위해서 나와야 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데 네. 다음 총선에서 경선 없이 네. 그냥 자기가 국회의원 공천을 받기 용이하기 때문에 나온다는 것은 정말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선택해야 된다. 우리 김영호 후보님은 그 어려운 서대문 네, 거기에서 벌써 3선을 하셨는데 제가 그 전에 3번 떨어졌습니다. 네, 어쨌든 네. 뭐 다음에 또 공천 받으려고 나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합니다. 예. 네, 저는 어찌 보면 최고위원 후보들의 경선 의무화를 좀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은 진짜 엄격한 네. 심사를 통해서 경쟁자가 있으면 경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네. 근데 그런 자기의 그런 약점을 마치 당을 구하는 것처럼 포장해서 네. 경선을 회피하기 위해서 나온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거야말로 정말 당내 민주화를 훼손하는 일이고 비겁한 일이라 봅니다. 지금 뭐 다 저 그 김민석이냐 정청래냐 뭐 여기에만 좀 관심이 쏠려 있는데 이 거시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이 위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2년 후 총선은 이재명 정부가 가느냐 멈추느냐 그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고 아마 지금 뭐 초선이나 재선 그리고 당장 그 김민석이냐 정청래냐 김민석이냐 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이 당의 위기와 또 현실에 대해서 의원님 나름의 통찰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최고위원은 이 당의 최고 의결기구거든요. 네네네. 그럼 우선은 당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네네네. 이게 최고위원으로서 자신의 존재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초선 의원님들이 재선을 준비하는 도구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당이 잘못 갔을 때는 분명히 중심을 잡고 또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업적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입법부로서 뒷받침을 하는 네네네. 뭐 이런 기능을 잘 살려내야 되는데 네. 저는 진짜 우리 8월 17일 전당대회 결과가 정말 걱정됩니다. 예. 정말 걱정됩니다. 자, 지난 지방선거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다들 지방선거를 생각한다면 아쉬움과 네. 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또 이 공천의 불공정성. 네. 그러니까 당선된 분들도 불평이 있고 낙천된 사람들은 분노가 있고 네. 또 낙선한 사람들은 큰 아쉬움이 있는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지방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저는 이번 지방선거는 공정이 무너졌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공천이라는 것이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네네. 이 예측 가능하지 못했고 매우 사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정황들도 있고요. 네. 그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자신의 특보를 후보들에게 자신의 특보의
직책을 임명해서 네. 오히려 전장에 나간 자기의 장수들에게 예. 정말 그 엄청난 무기를 제공한 거잖아요. 네, 그것은 네, 네. 공정하지 못하다고 봐야죠. 수천 명이라고 하대요. 네네, 그게 수천 정선혜 명이고 대표의 특보가. 특히 이제 대통령과 찍은 사진은 네.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예. 이제 본인과 찍은 사진이나 네. 그런 어떤 특별한 직책을 줬다는 것은 아마 불공정 중에서도 불공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지금 돌이켜 보는데 이 양반이 충청에서 뭐 그 결국에는 이제 뭐 승기를 잡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 나올 때부터 네, 아, 이 양반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당대표로서 선거운동을 진두지휘한 게 아니라 8.17 전당대회 선거운동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 선거에만 지금 몰두하면서 정작 당의 큰 그 선거를 도외시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지난 대선 때도 응. 호남에 주로 계셨잖아요. 사실 아,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가장 취약했던 지역을 네. 그래도 우리 당의 가장 스타급 당시 얼굴이 국회의원이 알려진. 네. 정청래 대표가 그 지역을 좀 전담했어야 되는데 네. 사실 집토끼를 지켰다라는 비판들을 지금 받고 있는 게 바로 그 이유거든요. 호남이 그 표가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 때부터 네네. 그냥 그 지역을 누비면서 자기 당 대표 자리를 노린 것이다. 그러니까 예. 1인 1표제라는 것은 어떻게 다시 후퇴할 수 없는 네. 시대적인 흐름이고 1인 네. 1표제는 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데 음. 이게 정청래 대표가 가장 공을 들였던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만약에 이번에 이 약간 허점이 드러난 게 불경이 네. 1인 1표제를 적용하고 나서 네. 경남 전체 유권자가 이 권리당원이 2만 명이 되는 겁니다. 어. 우원식 의장 네. 지역구가 약 2만 명이에요. 노원구 한 지역구가 예, 예. 경남을 통틀어서 2만 명이란 말이죠. 예. 1인 1표제가 정말 그 우리의 시대 흐름이지만 네. 이런 허점을 보완해야 되는 이유가 예. 만약에 1인 1표제가 아니라 이 등가성을 잘 보정했다면 정청래 전 대표가 호남에 있었겠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네. 지역 관리를 했을 텐데 예, 예, 예. 근데 1인 1표제를 설계해 놓고 예. 호남에 가장 많은 표가 있으니까 네. 불경은 소리하고 예. 하여튼 호남 집토끼에만 공을 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등가성 문제를 다시 좀 보정할 필요는 있다. 아, 예, 예. 예. 저만 해도 호남이 더 선거에서는 더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거잖아요. 네, 솔직히 네, 네. 말씀드리면. 예, 예, 예. 근데 우리가 전국 정당화를 위해서 우리 당이 이기는 민주당이 되기 위해서는 호남 수도권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네. 불경의 승리가 돼야지 민주당이 승리하고 그렇지. 민주당이 승리해야지 우리의 여러 가지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데 아무리 우리의 정의와 소신이 있더라도 선거에서 패배하면 다 숲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 외연학대와 중독증 확장도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거든요. 예. 김대중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노선에 충실했고 예. 어떤 그냥 진영에 대한 어떤 충실함이 있었지만 정권 재창출은 다 실패했단 말이죠. 예. 김대중 대통령 DJP 연합으로 정권을 잡았고 그 이후에 이한동, 이종찬 네. 뭐 여러 보수 인사들을 영입함으로써 외연 확대와 중도 확장을 통해서 그렇죠. 노무현 정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열린 네. 노무현 정부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선명성 그러는데 어떠한 선명성이 담보되더라도 선거에 패배하면 그 선명성을 실현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게 다 실패했다고 규정당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기는 민주당을 준비할 때다. 네. 이겨놓고 우리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맞다. 네. 타이밍은 분명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1인 1표제의 맹점을 지적하셨는데 뭐 등가성의 문제도 있고 또 신천지 등 사이비 종교 집단의 당 경선 개입 가능성도 이렇게 활짝 열리게 된 것이고요. 네. 이번에 개입했는지 여부는 뭐 따져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이게 염려가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신천지 문제도 네. 우리 대표 후보가 그 문제를 지적한 게 아니라 수사 당국에서 네. 일부 정황을 포착했다라고 확인해 준 거잖아요. 오마이뉴스가 보도했죠. 네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종교 정치가 분리돼야 되는데 이 신천지가 어떤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우리 당에 침투했다는 것은 정말 그것은
저 송영길 후보와 네. 우리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가 공동 기자회견 해야 된다고 좀 봐요. 네. 그래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빨리 수사 촉구해야죠. 수사 네. 촉구해서 신천지 저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네. 만약에 후보 중에 여기에 연루된 사람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책임지겠다라는 얘기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혀주면 당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분노하지 않고 언급하지 않겠죠. 이 세 명의 당 대표 후보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네. 통일된 목소리를 내달라.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래야 하는데 정청래 대표 쪽은 발끈하면서 신천지를 언급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노발대발하면서 윤리위 제소 운운하고 있는데 이상해요. 왜 아니 그래야 그럴수록 하는지. 정청래 대표가 예.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네. 국민 앞에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자라고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것이 네. 저는 그게 상식이라 보여지거든요. 근데 네. 이상해요. 여러모로 다시 한번 이상합니다. 저는 촉구합니다. 우리 예. 세 분의 당 대표 후보들이 예. 우리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네. 이 신천지 개입 문제를 다 같이 규탄하고 또 함께 수사를 촉구하고 네. 만약에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네. 책임져야죠. 응분의 네. 책임을 져야죠.